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백악관 최신부가 한 통의 보고서 때문에 초비상에 걸린 겁니다. 보고서는 뜻밖에도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을 겨누고 있었죠. 겉으로는 우방, 그러나 실제로는 미국을 배신하고 비밀리에 핵무장을 추진 중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혼란에 빠진 가운데 대통령은 극비리에 단 한 사람을 한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그가 서울에서 마주한 광경은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한 충격적인 반전이었습니다. 워싱턴 DC부에 있는 유명한 백악관 안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화요일 아침이었고 미국 정부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모두 크고 반짝이는 테이블 주위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은 너무 조용해서 핀이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정도였어요. 조나단 리버스는 이런 중요한 사람들 중 한 명이었어요. 그는 45세였고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일하면서 아시아 국가들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조나단은 20년 동안 아시아 국가들과 일해왔었고 그들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특히 오랫동안 미국의 친구였던 한국에 대해 잘 안다는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대통령의 보안 책임자인 제럴드 콜필드 씨가 매우 심각한 표정으로 일어났어요. 그는 앞면에 1급 비밀이라고 빨간 글씨로 적힌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콜필드 씨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매우 심각한 소식을 받았습니다. 저희 정보원들이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알려주고 있어요. 방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어요. 핵무기는 도시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폭탄이에요. 조나단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한국이요? 비밀 무기를 만들고 있다고요? 이건 사실일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선생님, 조나단이 학생처럼 손을 들고 말했어요. 한국은 저희 친구잖아요. 저희는 70년 넘게 서로 도와주고 있었는데요. 왜 저희 몰래 그런 일을 할까요? 콜필드 씨가 차가운 눈으로 조나단을 바라봤어요. 조나단, 자네는 항상 이런 아시아 국가들을 너무 믿고 있었어. 이제 그들이 정말 어떤 사람들인지 진실을 배울 때가 온 것 같군. 대통령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나단, 자네를 한국의 특별 비밀 임무로 보내겠네. 가서 이것이 사실인지 알아봐야 해. 하지만 기억해. 자네가 왜 정말 거기에 가는지는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어. 그냥 일반적인 업무로 방문하는 척해야 하네. 조나단은 심장이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은 그가 지금까지 받은 가장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한국이 미국에게 거짓말을 할 거라고 믿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그렇게 오랫동안 가장 친한 친구였었잖아요. 그날 밤, 조나단이 한국으로 떠나기 전에 콜필드 씨가 그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렀어요. 사무실은 책상 위에 작은 램프 하나만 켜져 있어서 어두웠습니다. 잘 들어, 조나단. 콜필드 씨가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말했어요. 이 한국인들이 정중한 미소와 멋진 기술로 자네를 속이게 두지 마. 그들은 이제 자신들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더 이상 미국이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자네의 임무는 그들이 교활하고 부정직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야. 조나단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그는 항상 친구들은 서로를 믿어야 한다고 생각해왔었거든요. 하지만 콜필드 씨는 그의 상사였고 명령을 따라야 했습니다. 만약 제가 한국이 실제로는 무죄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떡하죠? 조나단이 조용히 물어봤어요. 콜필드 씨의 눈이 매우 무서워졌어요. 그럼 더 열심히 찾아봐야겠지.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그들이 유죄라는 걸 알고 있거든. 자네가 돌아와서 그들이 무죄라고 말한다면 사람들은 자네가 미국 대신 그들을 위해 일하고 있다고 생각할지도 몰라. 그게 자네 경력에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겠나? 조나단은 침을 삼켰어요. 그는 이해했습니다. 만약 그가 한국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배신자라고 생각할 거였어요. 다음 날, 조나단은 태평양을 가로질러 한국까지 데려다 줄 큰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은 14시간이 걸렸고 조나단은 그 시간 내내 거기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비행기가 마침내 한국의 인천공항에 착륙했을 때 조나단은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어요. 공항이 마치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거든요. 곳곳에 로봇들이 있어서 사람들의 짐을 도와주고 수십 개의 다른 언어로 질문에 답해주고 있었어요. 바닥은 너무 깨끗해서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조나단이 공항을 걸어가면서 한국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여주는 화면으로 덮인 벽을 봤어요. 서울의 높고 반짝이는 건물들, 알록달록한 지붕을 가진 고궁들, 그리고 전통 의상을 입고 춤추고 노래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마법 같은 곳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조나단은 콜필드 씨가 말했던 것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그들의 멋진 기술에 속지 마라 하고 혼자 속삭였습니다.
아마 그냥 자랑하려고 하는 거일 거야. 공항 출구에서는 깔끔한 군복을 입은 남자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남자는 매우 전문적으로 보였고 조나단의 이름이 적힌 팻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버스 씨. 그 남자가 따뜻한 미소와 완벽한 영어로 말했어요. 제 이름은 강도현 대령입니다. 한국 국방부에서 일하고 있어요.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조나단은 놀랐어요. 의심스럽거나 불친절해 보이는 사람을 만날 거라고 예상했었는데 강 대령은 진심으로 그를 만나서 기뻐하는 것 같았거든요. 대령은 조나단과 비슷한 나이였고 친절한 눈과 확고한 악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나주셔서 감사해요. 조나단이 자연스럽게 들리려고 노력하며 말했어요. 당신들 나라에 대해 더 많이 배우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보여드리게 되어서 기뻐요. 강 대령이 대답했어요. 아주 특별한 투어를 준비해 드릴게요. 저희의 가장 첨단 시설들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가 미국과의 우정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는지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그들이 세련된 검은색 차를 타고 서울을 지나가면서 조나단은 놀라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도시는 정말 놀라웠거든요. 구름에 닿을 것 같은 고층 빌딩들이 있었고 모두 알록달록한 조명과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덮여 있었어요. 거리는 완벽하게 깨끗했고 모든 사람들이 목적의식과 활력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서울에는 거의 1천만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강 대령이 운전하면서 설명했어요. 세계에서 가장 연결이 잘 된 도시 중 하나죠. 여기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초고속 인터넷을 가지고 있고 저희는 기술을 사용해서 모든 사람들의 생활을 더 쉽게 만들고 있어요. 조나단은 사람들이 그냥 휴대폰을 흔들어서 물건값을 지불하는 것을 봤고 차들이 부드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언제 바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은 신호등도 봤어요. 미래를 방문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때 조나단은 자신의 임무를 기억했어요. 한국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야 했거든요. 아마 이 모든 멋진 기술이 그들의 비밀 무기 프로그램을 숨기기 위한 속임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강 대령님, 조나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당신들의 군사 시설을 좀 보고 싶어요. 한국의 국방 능력에 대해 배우는 데 관심이 있거든요. 물론이죠. 강 대령이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저희는 저희 군사 기술을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어요. 저희 나라를 보호하고 동맹국들을 도울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기 위해 열심히 일해왔었거든요. 내일 저희의 가장 진보된 기지 중 하나로 모셔다 드릴게요. 조나단은 약간 죄책감을 느꼈어요. 강 대령이 그렇게 친절하고 개방적이었는데 조나단은 비밀리에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하고 있었거든요. 친구를 염탐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조나단은 서울 중심가의 아름다운 호텔에서 머물렀어요. 30층에 있는 자신의 방에서 별들의 담요처럼 아래로 펼쳐진 도시 전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아름다운 광경 중 하나였어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조나단은 첫날에 대해 보고하기 위해 콜필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까지는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여요. 조나단이 말했어요. 여기 사람들은 매우 친절하고 환영해주고 있거든요. 속지 마. 콜필드 씨가 거칠게 대답했어요. 그들은 아마 그냥 자네의 주의를 돌리려고 하는 거야. 내일 그들의 군사 기지를 방문할 때 그때 진실을 발견하게 될 거야. 의심스러운 것은 뭐든지 찾아보고 그들이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믿지 마. 조나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기분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한국에서 만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친절하고 정직해 보였거든요. 그들이 비밀리에 사악한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강대령이 같은 검은색 차로 조나단을 데리러 왔지만 이번에는 도시를 벗어나 산 쪽으로 운전해 갔어요. 1시간 정도 후에 산 옆면에 지어진 작은 도시처럼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여기는 저희 국방기술센터예요. 강 대령이 설명했어요. 한국을 보호하고 동맹국들을 도울 새로운 기술들을 개발하는 곳입니다. 조나단의 눈이 커졌어요. 기지 입구가 스파이 영화에서 나온 것 같았거든요. 여러 개의 보안 검문소가 있었고 각각 다른 종류의 기술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확인하고 있었어요. 먼저 지문을 읽는 스캐너에 손가락을 올려야 했어요. 그 다음에는 눈을 스캔하는 기계를 봐야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목소리를 인식하는 마이크에 말을 해야 했어요. 마지막으로 무기나 위험한 물질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는 게이트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와, 조나단이 진심으로 감탄하며 말했어요. 이 보안 시스템은 정말 놀라워요. 미국의 어떤 시설들보다도 더 진보된 것 같아요. 저희는 최고에게서 배웠었거든요. 강 대령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미국이 저희에게 보안에 대해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인 혁신을 더해서 더 좋게 만들었어요. 기지 안에서 조나단은 자신이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그가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진보된 컴퓨터들로 가득한 실험실들이 있었거든요. 흰 가운을 입은 과학자들이 공상과학 영화에서 나온 것 같은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었어요. 인간처럼 걷고 말할 수 있는 로봇들, 공중에서 조용히 날 수 있는 드론들, 그리고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즉시 연결해 줄 수 있는 통신 시스템들을 봤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워요. 조나단이 자신이 잘못된 행동의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것을 순간 잊고 말했어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것을 만드셨네요. 강 대령이 자랑스러움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저희는 이런 프로젝트들을 여러 해 동안 해왔었어요. 여기서 보시는 모든 것들이 한국 과학자들과 엔지니어들에 의해 개발되었습니다. 저희는 한국이 미국에 강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조나단은 세계 지도를 보여주는 거대한 화면들로 가득한 큰 방으로 안내되었어요. 한국군 장교들이 전 세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한국의 친구들 중 누구라도 도움이 필요하면 도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는 이 센터를 사용해서 미군과 협력하고 있어요. 강 대령이 설명했어요. 아시아 어디에서든지 문제가 생기면 저희가 함께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요. 조나단은 매우 혼란스러워지기 시작했어요. 그가 보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한국이 미국에게 완전히 정직하고 개방적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사실 그들은 도움이 되고 협력적이 되기 위해 특별히 노력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강 대령님, 조나단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왜 저에게 이 모든 것을 보여주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이런 것들은 매우 비밀스러운 시설들 같은데요. 강 대령이 그 질문에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당연히 당신이 저희 친구니까요. 미국과 한국은 동맹국이잖아요. 저희는 당신이 저희를 완전히 믿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해요. 저희는 친구들에게 비밀이 없거든요. 그 순간 조나단은 뱃속에서 끔찍한 매듭을 느꼈어요. 자신이 한국이 거짓말하고 속이고 있다는 증거를 찾기를 기대하며 한국에 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하지만 대신에 그들이 자신이 상상했던 것보다 더 정직하고 신뢰할 만하다는 증거를 찾고 있었어요. 그날 오후 강대령이 조나단을 가장 진보된 프로젝트들을 하고 있는 한국 과학자들을 만나러 데려갔어요. 이들은 미국을 해치려고 음모를 꾸미는 무서운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미국 친구들과 자신들의 발견을 나누고 싶어하는 똑똑하고 친절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새로운 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던 김 박사라는 여성이 조나단에게 한국 과학자들이 아픈 사람들이 더 빨리 나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새로운 방법들을 만들어냈다고 보여줬어요. 저희는 이 기술을 미국 병원들과 공유하고 싶어요. 그녀가 밝은 미소로 말했어요. 전 세계의 생명을 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거든요. 새로운 교통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던 박 엔지니어가 한국이 어떻게 아주 적은 에너지를 사용하면서도 놀라운 속도로 달릴 수 있는 기차를 개발했는지 설명했어요. 저희는 이것이 미국의 오염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가 열정적으로 말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조나단은 매우 부끄러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미국을 속이려고 하는 적들이 아니었거든요. 진심으로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조나단은 다시 콜필드 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는 하루 종일 그들의 가장 진보된 군사시설에 있었어요. 조나단이 보고했어요. 비밀 무기 프로그램의 증거는 아무것도 찾지 못했어요. 사실 제가 본 모든 것들이 한국이 저희에게 완전히 정직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전화 저편에서 길고 환한 침묵이 흘렀어요. 자네가 충분히 찾지 않은 거야. 콜필드 씨가 마침내 말했어요. 그들이 분명히 자네에게 뭔가를 숨기고 있는 거야. 더 깊이 파봐야 해. 하지만 선생님, 조나단이 말했어요. 만약 찾을 게 없다면 어떡해요? 만약 한국이 정말로 그냥 좋은 동맹국이 되려고 하는 거라면요. 그건 불가능해. 콜필드 씨가 딱 잘라 말했어요. 우리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는 신뢰할 만한 정보를 가지고 있어. 자네가 증거를 찾을 수 없다면 아마 우리가 이 일에 잘못된 사람을 보낸 것 같군. 조나단은 등골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콜필드 씨가 그를 위협하고 있었거든요. 조나단이 한국이 뭔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다면 그는 심각한 곤경에 처하게 될 거였어요. 하지만 조나단은 중요한 무언가를 깨닫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아마 진짜 문제는 한국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아니었을 거예요. 진짜 문제는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한국을 믿을 수 있다는 것을 믿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조나단은 강 대령에게 개인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어요. 그들은 아름다운 꽃들과 평화로운 분수들로 둘러싸인 기지 안의 조용한 정원에 앉았습니다. 강 대령님, 조나단이 말했어요. 매우 중요한 것을 여쭤보고 싶은데 저에게 완전히 정직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해요. 물론이죠.
강 대령이 대답했어요. 무엇을 알고 싶으신가요? 조나단이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저희 정부의 어떤 사람들이 한국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인가요? 강 대령이 진심으로 충격받은 표정을 지었어요. 핵무기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한국은 핵무기 개발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저희는 더 많은 나라가 아니라 더 적은 나라가 이런 끔찍한 무기를 가질 때 세상이 더 안전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그럼 왜 이 모든 진보된 군사 기술을 개발해오고 계셨던 건가요? 조나단이 물어봤어요. 강 대령이 슬프게 미소를 지었어요. 저희가 미국에 강하고 신뢰할 만한 파트너가 되고 싶었거든요. 오랫동안 한국은 약했기 때문에 미국의 보호가 필요했었어요. 하지만 저희는 영원히 약한 채로 있고 싶지 않았어요. 미국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지고 싶었거든요. 미국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싶으셨다고요? 조나단이 놀라서 물어봤어요. 물론이죠. 강 대령이 말했어요. 미국은 70년 넘게 한국에게 큰 형 같은 존재였어요. 저희가 가난하고 힘들었을 때 미국이 저희가 부유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거든요. 이제 저희가 강해졌으니 저희도 미국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진짜 친구들은 서로를 위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조나단은 눈에 눈물이 맺히는 것을 느꼈어요. 자신이 한국이 하려고 하는 일을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그들은 미국을 대체하거나 미국으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게 아니었어요. 미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미국을 도울 수 있을 만큼 강해지려고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죄송해요. 조나단이 조용히 말했어요. 저는 당신들이 저희에게 거짓말을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여기 왔었어요. 강 대령이 친근하게 조나선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괜찮아요. 어떤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다는 걸 이해해요. 한 나라가 더 강해질 때 다른 사람들이 그들이 여전히 신뢰할 만한지 궁금해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하지만 한국은 항상 미국에게 감사할 것이고 저희는 항상 당신들의 친구가 되고 싶을 거예요. 그날 밤 조나단은 호텔방에 앉아서 보고서를 쓰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콜필드 씨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을 쓰는 게 아니었어요. 진실을 쓰고 있었습니다. 3일간의 조사 후 조나단이 썼어요. 저는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신에 한국이 미국에 가장 충성스럽고 신뢰할 만한 동맹국 중 하나라는 압도적인 증거를 찾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놀라운 나라를 건설했었고 그들은 자신들의 성공을 사용해서 미국을 돕고 세상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조나단은 이 보고서를 보내는 것이 콜필드 씨에게 곤란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미국과 한국은 친구가 되어야 했고 친구들은 항상 서로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거든요. 조나단이 워싱턴으로 돌아왔을 때 즉시 대통령과의 회의에 참석하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는 긴장했지만 진실을 말하겠다고 결심하고 있었습니다. 대통령님, 조나단이 말했어요. 저는 한국에서의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비밀 무기 프로그램의 증거는 찾지 못했어요. 사실 정반대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대체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국의 더 나은 파트너가 되고 싶어서 진보된 기술을 개발하고 있었어요. 대통령은 조나단이 자신이 보고 배운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을 주의 깊게 들었어요. 그는 한국 시설들의 사진을 보여주고 한국 과학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한국이 하고 있는 모든 것이 어떻게 미국을 돕기 위해 설계되었는지 설명했습니다. 각하, 조나단이 결론지었어요. 저는 저희가 한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받았다고 믿어요. 그들을 의심하는 대신에 저희는 그렇게 충성스러운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감사해야 해요. 대통령은 오랫동안 조용했어요. 마침내 그가 말했습니다. 조나단, 자네는 매우 용감한 일을 했네.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을 때 진실을 말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야. 자네는 진정한 애국자야. 몇 주 후 콜필드 씨는 자신의 직책에서 해임되었어요. 그가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여러 동맹국들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거든요. 대통령은 조나단을 다시 한국으로 보냈지만 이번에는 매우 다른 임무였어요. 잘못된 행동의 증거를 찾는 대신에 조나단은 사과하고 미국과 한국 사이의 우정을 강화하기 위해 보내졌습니다. 조나단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강 대령이 다시 공항에서 그를 맞이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들이 낯선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친구로서 서로를 반겼습니다. 강 대령님, 조나단이 말했어요. 저는 당신에게 사과드려야 해요. 저는 처음에 당신을 믿지 않을 이유를 찾으러 여기 왔었어요. 하지만 당신이 저에게 매우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진정한 우정은 어려울 때도 서로를 믿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강 대령이 따뜻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당신도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리버스 씨.
당신은 어려울 때도 옳은 것을 위해 일어설 용기가 있는 미국인들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 친구가 한국이 갖고 싶은 친구예요. 그날부터 조나단은 한미 우정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그는 미국과 한국이 항상 서로를 믿고 도와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일했습니다. 몇 년 후, 조나단이 자신의 경험에 대한 책을 썼을 때 이런 말로 끝맺었어요. 저는 적을 찾으러 한국에 갔었지만 친구를 발견했어요. 의심할 이유를 찾으러 갔었지만 믿을 이유를 발견했습니다. 한국은 강해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사람들도 강해지도록 돕는 것이라고 저에게 가르쳐 줬어요. 그것이 진정한 우정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말한 조나단의 용기 덕분에 미국과 한국은 최고의 친구로 남아서 모든 사람들을 위해 세상을 더 안전하고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함께 일하게 되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